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카피입니다. 카피. 똑같이 선택하라고 뜹니다.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뜨랍니다. 베이스 포인트. 그리고 세컨 포인트. 복제됐나요? 근데 세컨 포인트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있습니다. 도장 찍듯이 계속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가 카피입니다. 다 했어요. 그럼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면 복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잡고 골뱅이 100만큼 0도, 골뱅이 200만큼 0도, 골뱅이 300만큼 0도, 골뱅이 400만큼 0도. 되나요? 네, 얘가 어레이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클릭했더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레이. 그랬더니 CAD가 물어봅니다. Enter number of item to array. 배열할 아이템의 개수를 적어주세요. 5개. 그랬더니 second 포인트를 물어보네요. 자, 5개가 복제되는 거 맞습니까? 숫자적으로 해볼까요? 골뱅이 150만큼 0도 방향으로. 그러면 150씩 이렇게 딱 떨어져서 5개가 완성이 됩니다. 얘가 어레이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먼저 레이어를 바꾸고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다시 서클,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40. 다시 서클, 반지름 55, 옵셋 5mm, 트림.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5, 다시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카피. 선택하고 기준점 지정하고 복사, 복사, 복사. 다시 선택하고 복제를 하면 굳이 얘네들을 그리지 않더라도 모양은 금방 완성이 됩니다. 오른쪽 거나 왼쪽 거나 비슷할 테니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까지가 카피입니다. 많이 쉽죠? 카피를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라는 명령을 실행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라는 옵션을 조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모드를 눌러보면 싱글 모드와 멀티플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멀티플 모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 번 복사하겠다는 뜻이에요. 싱글 모드를 놓게 되면 하나만 복제하고 명령어가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모드를 멀티플로 눌러놓으면 이렇게 여러 번 복제를 할 수 있게 다시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카피를 쓸 때 멀티플 모드를 놓고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다음 어레이는 잠깐 건너뛰고 미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는 대칭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러는 대칭하여 복사하는 것 혹은 대칭하여 이동하는 것, 그게 미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처럼 그리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이동해서 놓으면, 자, 이렇게 제가 뭔가를 하나 그려놨습니다. 뭔가 참 감이 안 오죠? 자, 대칭을 하기 위해서는 대칭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러 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미술 시간에 스케치북을 잘라서 한쪽에다가 물감을 풀고 딱 절반 접었죠. 절반 접으면 접는 선이 나오죠. 네, 그걸 미러 라인 혹은 대칭선이라고 합니다. 대칭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동을 통해서 적당히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미러,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랬더니 first point of mirror line, 대칭선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해 달랍니다. 클릭. second point of mirror line, 대칭선의 두 번째 점. 자, 그랬더니 CAD가 erase source object, 얘가 원본이죠. source object를 erase, 삭제하겠습니까? yes or no. 기본값은 no입니다. 엔터. 안 지우겠습니다. 자, 뭔가 복제된 거 맞습니까? 자, 엘립스. 그 다음에 서클. 그러면 나비 모양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러 예제가 되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미러를 제가 이렇게 수평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미러 선택하고 엔터. 대칭선을 지정해 주면, 자, 복제가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렸습니다. 미러 선택하고 대칭선을 클릭했습니다. 이때 yes로 바꿔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원본은 지워지고 복제본만 남게 되는, 얘를 대칭 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은 erase source object를 no로 놓으면 대칭 복사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yes로 바꾸면 대칭 이동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제가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뒷페이지. 얘를 보시면 됩니다. 미러 라인입니다. 이거 미러로 할 수 있어요. 맨 뒷페이지에 있는 예제가 미러 예제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역시 레이어를 바꿔서 X라인 0도, 90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28도가 돼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가 몇 도일까요? 자,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되겠죠? 자, 90도 빼기 28도. 아이고. 62도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X라인 앵글 62도 그리고 중심선 꾹 클릭. 그럼 간단하게 그려지겠죠. 아래쪽은 트림으로 삭제하고, 그 다음 서클 반지름이 33.6, 다시 서클 반지름이 38.4. 자, 속성 갖게 하기.
원본과 데스티네이션. 서클 반지름 6.4, 옵셋 6.4. 역시 속성을 같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트림으로 그 다음 필렛으로. 그러면 여기 모양은 완성이 됐습니다. 옵셋 5mm 트림으로 잘라내고 삭제하면 모양 끝. 자. 그 다음 왼쪽을 하셔도 좋고 오른쪽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왼쪽 할 겁니다. 왜냐면 왼쪽에 여기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하거든요. 자, 옵셋 45mm, 옵셋 84mm. 네,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답니다. 반지름 10짜리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옵셋 10mm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역시 속성은 맞추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 아래쪽 여기죠. 옵셋 38, 옵셋 4mm. 자, 속성을 먼저 같게 맞추시고요. 필렛 반지름 2.4mm 두 개 클릭하고 필렛 반지름 0으로 다시 고친 다음, 자, 그러면 모양 다 됐죠. 그 다음 필렛, 자, 여기서 이렇게 사선을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라인. 자, 첫 번째는 접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접하고 거리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각도가 47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두 번째 방법, X라인 앵글 47도. 탄젠트로 갖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중심선에다 갖다 놓으셔야 돼요. 옵셋 10mm. 그러면 딱 접하는 객체가 나옵니다. 필렛, 트림. 그러면 금방 완성이 되겠죠. 반지름 5mm. 그 다음 옵셋 45mm. 자, 그 다음 옵셋 106mm. 중심선에서 이 위쪽으로 106mm인데, 자, 다시 여기서 10mm를 밑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적당히 원을 그려서 트림으로 잘라버리죠. 자, 이래 생겼군요. 옵셋 5mm.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0mm, 라인, 필렛, 트림.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도죠.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필렛. 뭔가 이상한데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절반밖에 안 갔네요. 71이네요. 여기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죠? 네. 선 연장하고, 네, 이동하면 되죠, 뭐.
여지껏 배운 게 그건데 여기까지 이동하면 되죠. 네, 필렛. 자, 옵셋 45mm. 네, 이렇게 생긴 거죠. 자, 필렛 반지름 10mm. 서클 반지름 5mm. 뭐 여기도 적당히 잘라내면 되겠네요. 자, 미러. 네, 많이 선택해야 되겠죠? 대칭선 잡으면 네. 그럼 금방 미러로 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일단 조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은 동일선상에 있는 두 개의 객체 또는 두 개의 선을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동일선상에 있는 선입니다. 자, 이 선과 이 선은 어때요? 동일선상에 있는 거 맞습니까? 제가 똑같은 선을 영도선상에 있는 선을 그렸습니다. 또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라인, 그 다음에 트림. 그러면 이 두 개의 선은 동일선상에 있는 거죠. 자, 조인. 먼저 소스 선택하고 바로 다른 거 선택하고 엔터. 조인 되나요? 네, 하나로 다시 연결해주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트림이나 브레이크로 이렇게 끊어진 선들을 다시 연결할 때 쓰는 게 조인이고요. 조인의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끊어진 선이 아니고 자, 끝이 맞닿아 있는 경우. 자, 지금 선들이 어때요? 제가 끝을 다 맞대어 놓고 선을 그렸죠. 자, 얘네들은 어쨌든 이렇게 하나씩 다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인 선택하고 나머지 포함. 그러면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바꿔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원래 이 명령어가 p-edit 안에 조인이라는 기능으로 있습니다. 예전엔 그걸 썼어요. 근데 원체 그걸 많이 쓰니까 조인이라는 명령어로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나중에도 엄청 많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가지 예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거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미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선이 어떻게 되나요? 동일선상에 있는 조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 아, 얘는 아니구나. 그러면 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맞습니까? 그럼 조인 그럼 하나로 연결됐나요? 다시 조인 다시 조인 다시 조인 그러면 선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인 소스를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조인 소스를 선택했습니다. 포함될 걸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소스로 다 넘어가 버립니다. 선 종류라든지 레이어라든지 이런 게 다 소스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조인할 때는 바로 그 부분은 기억을 하시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안 되겠죠. 동일선상이 아니니까. 동일선상에 있거나 끝점이 닿아 있거나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조인으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어레이는 배열이라는 명령어로 총 세 가지 배열이 있습니다. 렉탱귤러 어레이하고
패스 어레이하고 폴라 어레이하고 폴라 어레이 먼저 하고 오늘은 폴라 어레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렉탱귤러 어레이하고 패스 어레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 시간이 조금 아리까리하긴 한데 막 급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씩 조금 더 여유 있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폴라 어레이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라 어레이는 회전 배열이라고 합니다. 회전 배열이요. 중심축을 기준으로 물체가 일정한 각도로 회전하면서 복사하는 명령어, 그게 폴라 어레이입니다. 어떤 과제물을 보시냐면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것들 봐도 좋고요. 자, 왼쪽 거,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 거. 이거 하기가 되게 난감했었죠? 이거 오른쪽 거 하기 많이 난감했죠? 이걸로 한번 해보죠. 이 오른쪽 거 예제입니다. 일단은 X라인이죠. X라인 0도, 90도. 그 다음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그 다음 옵셋 2mm. 속성을 맞추어 주고 트림으로 잘라주고 필렛 반지름 0 멀티플 자, 그 다음 옵셋 15 다시 17.5 서클 반지름 53.5 다시 서클 반지름 60. 자, 이 안에도 서클을 그려야죠. 서클 반지름 6 다시 서클 반지름 8.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오스냅들 끄고 탄젠트 연결한 다음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트림으로 중간에 끊어내면 되겠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옵셋 5mm 적당한 간격을 5mm 안 되겠네요. 옵셋 3mm 적당한 간격을 들어서 선을 트림하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놓고 트림을 해보죠. 자, 그 다음 요만큼 나누면 되겠죠. 얘가 옵셋 12 속성 맞추고 트림 다시 필렛 얘 저기군요. 자, 필렛 그 다음 다시 트림.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옵셋 15mm 트림으로 나머지 다 필요 없는 거 삭제하고요. 자, 경로 어레이, 폴라 어레이를 먼저 실행할 겁니다. 어레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먼저 선택해달라고 떠요.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렉탱귤러 어레이, 패스 어레이, 폴라 어레이 이렇게 뜹니다. 자, 다시 볼까요? 그냥 다이렉트로 클릭하면 됩니다. 폴라 어레이. 그러면 객체 선택. 그러면 센터 포인트 오브 어레이. 배열할 중심점을 지정해 달랍니다. 중심점 지정. 자, 인터섹트
그 다음 센터, 탄젠트 끄고, 자, 여기죠. 자,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위에를 보세요. 리본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리본이 바뀌어요. 바로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아이템의 개수, 비트윈, 사이 각도, 필, 전체 각도. 즉 360도 동안 60도 간격으로 6개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금 얘네 몇 개예요? 4개죠. 4개. 아니, 4개 90도 맞습니까? 이때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이 오소시에이티브입니다. 오소시에이티브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연관성이란 뜻입니다. 연관 배열이란 뜻이에요. 이걸 의역하면 연관 배열입니다. 이 오소시에이티브가 해치라는 명령어와 치수라는 명령어 두 군데서 더 나옵니다. 연관 해치, 연관 치수, 여기서는 연관 배열이란 뜻입니다. 지금 오소시에이티브가 꺼져 있습니다. 제가 얘를 체크할 겁니다. 체크된 거 맞습니까? 자, 버튼을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들어가 있죠. 버튼이 눌린 겁니다. 다시 누르면 버튼이 꺼진 겁니다. 파랗게 돼 있는 게 버튼이 눌린 겁니다. 활성화된 겁니다. 활성화시키고 엔터. 자, 다 됐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4개가 아니고 8개로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레이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오소시에이티브는 뭐냐면 연관성입니다. 배열의 오브젝트와 각도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를 하나로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다시 배열 명령어가 나와요. 8개. 360도. 그럼 8개로 바뀐 거 맞습니까? 네. 어레이 에디트라고 합니다. 이걸 어레이 에디트라고 해요. 이렇게 어레이를 수정해 줄 수 있도록 내가 만든 배열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소시에이티브입니다. 그럼 이건 언제 쓸까요? 작업이 완성이 덜 됐을 때. 언제든지 그러니까 수정을 요구할 때. 우리가 설계의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설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들어가게 되면 실시 설계는 뭐냐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면을 만드는 단계를 실시 설계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사용 도면이 이제 실시 설계가 돼요. 근데 이건 기계나 뭐 건축이나 인테리어나 비슷합니다. 일반 설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설계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한테 우리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행할 거예요. 이런 컨셉으로 할 겁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정을 해요. 근데 실시 설계를 들어가게 되면 이 도면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들어가는 도면입니다. 수정이 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실시 설계를 하게 되면 수정이 안 돼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정해요. 수정하고 대신에 비용 청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설계할 때는 비용 청구를 못 해요. 근데 실시 설계를 하면 비용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시 설계를 하고 현장에다 보내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 벽을 만들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벽을 다 만들었어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보더니 야 여기 너무 넓은 것 같아. 한 1m만 벽을 줄여보면 어때? 도면을 수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도면 수정은 둘째치고 이미 여기 벽을 다 세웠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인건비, 자재비, 공사 일정 이거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이제 클라이언트에 얘기해요. 거기 이미 진행이 끝났고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이 들어갔습니다. 비용 발생이 돼요. 그럼 이제 괜찮아. 그냥 진행해 줘. 그럼 이거 공사 늦어질 건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해. 그러면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공사 일정은 빠듯하고 그럼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일반 설계할 때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오소시에이티브를 체크해 놓고 작업을 합니다. 8개 했단 말이죠. 야, 이거 8개가 아니고 6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하고 6개로 고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6개 아니고 4개야. 그럼 4개 고치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오소시에이티브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공사가 다 끝났고 더 이상 수정할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소시에이티브를 끄고서 배열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볼까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소스를 선택했습니다. 기준점 잡고요. 자, 이번에 오소시에이티브를 껐고요. 아이템의 개수가 12개네요. 맞습니까? 네. 엔터. 그러면 끝났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건 오소시에이티브를 끄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어레이 에디트가 되나요? 안 됩니다. 오소시에이티브를 켜놔야 어레이 에디트가 됩니다. 자, 예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한 장 넘기시면 이렇게 생긴 예제가 있어요. 이거 휠입니다. 휠 예제가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자, 일단 무조건 X라인 0도, 90도 이 두 개는 센터, 서클,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 옵셋 5 나누기 2, 속성을 같게 해주고요. 트림으로 하나 끊고 필렛 멀티플, 다시 서클, 반지름 19, 그 다음 서클, 다시 65. 이 뒤에 건 나중에 하도록 하죠. 자, 여기에 조그만 원이 이렇게 하나 들어가죠. 반지름 10짜리인 원이 들어가죠.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X라인, 버티컬, 교차점을 클릭하고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되는 거 맞죠? 다시 보겠습니다. 서클 2포인트, 첫 번째 점은 여기 교차점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20mm 떨어져 있습니다. 되나요? 다시요. 옵셋 10mm 이렇게요. 서클 10mm 되나요? 네. 이거 그리는 방법이 세 가지나 생깁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다시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자, 얘는 이걸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옵셋 30mm, 옵셋 20mm, 서클 바로 교차점에 원의 중심이 있고요. 반지름 40. 자, 트림 필렛 반지름 19, 필렛 반지름
5. 다 됐습니다. 어레이. 자, 폴라 어레이죠? 선택하고 엔터. 중심점 잡고 아이템이 몇 개예요? 4개. 옵셋 11mm 한 번, 두 번. 트림으로 바깥쪽 거 지우고, 자,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얘도 어레이로 그리는 겁니다. 이것도 어레이예요. 넘겨볼까요? 얘네들 다 어레이입니다. 또 넘겨볼까요? 이거 카피로 그렸지만 이거 다 어레이입니다. 이거 다 어레이예요. 어레이로 그리는 것들입니다.